책을 읽다가 보니까 네 이름자고 그 딱 맞는 자가 그딱 저거 부부는 그 뜻이 바로 말하자면 민자. 어떻게 그 좋은 자를 내 이름자에 맑은 땀자 형 한다 맑은 땀자가 최고로 좋은 자를 아는데 맑은 땀자보다 더 좋은 자가 뭐냐면 뭐라고 따뜻한 민자예요. 예, 따뜻한 민입니다. 네. 그 민주 민자가 뭐냐면 난일 밑에다가 난일 변에다가 그런 문자를 한다고. 원래 난일 밑에다가 그런 문자를 하면 그 하늘 문자지. 근데 여기서 난일 옆에다가 그런 문자를 하면 따뜻한 햇빛 옆에 앉아서 책 보고 있는 마음이 뭐여 얼마나 따뜻한가요? 그렇게 지금 다 아시고 있어요. 야 들었죠? 중요한 얘기 몇 군데 하고 넘어가랍니다. 반드시 옛날 어른들은 그래도 공동체를 다스리면 특히 굶어 죽거나 아픈 사람이거나 비참한 일이 주변에 일어났을 때 힘을 다해서 봤어요. 그 일에 관해서는 이 대목을 설명하시려고 159페이지 말고 161페이지 여기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말은 자기 패거리 똘마이 만들라고 어찌 베끼는 형식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실컷을 관공서 재산이건 재산이건 나누어 가지고서 서로 협력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다가 내가 만약 글을 써야 한다면 아버지께서 연장하실 때 우리 아버지께서 연장하실 때 그 마을마다 책임자를 두어가지고 서로 어려울 때 그때만 하더라도 유행병 많이 생겼잖아요. 그때 서로 간에 도와서 어려운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일종의 긴급 단방약 내기 구조체제를 마을마다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향약운동의 의료 협력적 체제로 전환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생각은 지금 기회 있으면 아버지께서 만들어 보셨던 각 마을마다 긴급한 질병 체제 혹은 환자 체제 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협력했던 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첫째로 마을마다 반드시 구장 체제 하에서 무엇이 있어야 하냐 그러면 긴급한 병이 오면 환자 구원 단방약 체제가 있었습니다. 제일 내가 기억으로 제일 마을마다 있는 단방약 제일 기본적인 단방약이 뭐냐면 매화를 생매화를 짜갖고 그 택하로 자르죠. 그럼 갖고 그러면 살짝 유리기에다 부어서 기어갖고 찐득찐득 해갖고 매화 고를 반드시 마을마다 관력이 있어요. 매화고는 다 알코올 에다 구워놨기 때문에 변도 않잖아요. 그래갖고 아프다 하면 배탈나거나 특히 이질배피 돌면 유행병 그럴 때는 반드시 다 면에서 면장이 중심이 돼갖고 다 교육체제에 만들어요. 그것을 시했던 양반이 누구냐면 아버지 친구인 한의사인 남평 쪽에서 있었던 누구요. 그 양반이 반드시 매화고를 내서 그 데칼로 해갖고 아프다 하면 이뻐져라 해갖고 요만치 떼줘. 그거 먹고 나면 반드시 설사 닦죠. 두 번째 마을마다 가지고 있던 반드시 맺는 것이 뭐냐면 매화고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괴행감 있지? 괴행감고를 다 준비했어. 젓가락. 예. 괴행감 뭐냐면 뭐라고 떼감이라. 또를 가면 그것도 다 그것도 다 껍질 벗겨갖고 그놈에다가 알코올 람프국에서 부어갖고 그걸 볶아갖고 찌르기서 그것도 역시 쫀득쫀득하니 나와. 그것도 역시 필요에 따라서 꼭 입벌려갖고 꼭 조그맣이 다 칼로 찔렀어. 그것들이 마을마다 다 반드시 갖추지로 했어. 그리고 세 번째 마을 갖고 있는 단방약 긴급한 중병에서는 내가 그 어렸을 때만 유지심을 봤어. 마을마다 앵소
행성 뭐요? 마약이. 마약 잘못하면 이제 중요하지만 앵속은 마약으로서가 아니라 어려울 때 그것 아주 대라. 양. 그래서 앵속 말린 거 다시 말하면 양귀비 열매 네. 그놈을 데려갖고 그놈 물을 먹이면 딱 그죠. 내가 다른 데서 보라면 특효야. 마을마다 그렇게 명하고 경감고 앵속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할머니가 하도 고생 많이 하셔놔서 그거 좀 부숴 몸에 몸 부술 때 부종 빠진 약이 뭔지 아시겠어? 호박. 호박 아니요 말고 반드시 옥수수 시험 시험. 옥수수 시험은 반드시 마을마다 다 관리하도록 되었다. 그리고는 이제 특히 그 긴급용으로 설탑병 놓을 때는 옛날 말하면 설탑 안전 구안호증이라고 했지. 네. 구안호증은 반드시 다 마누라 준비해라 지시를 해서 준비했었던 것을 그 약상자를 갖고 각 마을 구장 반장 집에 약상자를 정리하고 있는 것들 한 몇 가지 기록 중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가님께하고 여든님께는 반드시 구별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한방약으로 마을마다 관리하고 그 관리한 책임을 이렇게 피하고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때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애기 낳으면 애기들 그저 무번병 애기들 교수는 많이 나지. 무병만 유행이 그때마다 대비해서 바로 면에서 중심이 되어갖고 연락체계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정지했네. 애기들 걸리면 그 걸리면 완전 대부분 다 유행병하고 그거도 걸리면 애기들 나오면 4분의 1이 죽잖아요. 그래서 나 때도 나도 그거 걸렸어. 그렇게 덜 지나가기 전에 걸렸어. 빼빼 말라갖고 피골 상접해갖고 있어. 그렇게 나 죽기 전에 죽을란가 모르겠다 그래갖고 출생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생신고가 다시 말하면 이제 딱 그 병 떨어지고 나한테 덜 지나가고 나서 출생신고를 했어. 그래서 나는 지금 41년생으로 돼갖고 그로 인해서 공무원 정년 퇴임도 1년 연장됐어요. 그 바로 그 있잖아. 그래서 꼭 그때는 바로 덜 지나간 다음에 출생신고예요. 그게 아따 홍역 아니에요? 홍역 아니에요? 홍역 홍역하고 유행감기하고 이제만 인플루엔자하고 얘기해서 대개 말하면 애기들 절반 이상이 죽었어. 나는 그때 그럼 이겨내갖고 아주 빼빼 말라갖고 그 민주 얘기 들어봐라. 빼빼 말라갖고 나는 이제 죽었다 살아난 놈을 해서 이제 안 죽을라갑다. 그래서 출생신고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약간 빼빼 말은 나는 이제 의자에 가서 사진 찍어놓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말하자면 바로 글로 인해서 정년퇴임 20년장 됐을 뿐만 아니라 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도 보게 못했지만 그게 바로 말하자면 선생님 그것은 네? 1년 연장된 거예요. 1년 늦게 시작했으면 게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니 그때 내 말은 당연히 호적이 40년에다가 이제 정년퇴임 되면 근데 41년으로 시작이 되니까 그 1년이 공짜로 넣어먹게 됐단 말이야. 늦게 시작은요? 늦게 시작이 아니야. 대신 늦게 시작인데. 정년퇴임 있잖아. 그것이 부모님의 은공이고 은덕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그때 나는 그 어렸을 때 빽빽 많은 의자국에서 찍었던 사진이 내 인생에 관한 나 자신을 생각해보는 하나 사고 계기가 되지. 그것이 나냐? 아이고 진짜 나 어렸을 때는 대도마전하고 난리 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집에 아주 엉망이 되어있는 데서 내가 둘째가 태어나니까 얼굴이 그때 어렸을 때 아주 여간 워낙 이뻤던 것 같지나? 그러니까 지금도 이쁘십니다.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집안에 난리가 나갖고 있고 이제 뭐 연장집이 뭐 재산 뭐 뺏어가니 뭐해서 감독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내가 나올게 참 우리 집안에 장안의 허걸이라니 장안에서 나오는 허걸도 내가 이런 잎이 있는 없지야. 그래갖고 우리 할머니께서 휘뻥을 잡수셨어. 장안의 허걸이다. 그 우리 형님은 한지 형님은 우리 집안에 복이 처음으로 열렸다. 그래서 복해. 복은 복복자에다 개자는 뚜껑 복 덮는 뚜껑이 제 뚜껑 개자예요. 복 밖으로 뚜껑 개자예요. 그래서 우리 형님 본명이 복계예요. 그 이제 내 밑에 한 채는 향을 보니까 대부자로 태어날 사람으로 봤어. 근데 엉덩이가 얼굴 뭐라고 몽고반점이 있어요. 몽고반점이 있어서 보통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개 내 밑에 동생 엉덩이 그래서 엉덩이부터 여기 허벅지까지부터 시작하고 등짝에까지 그냥 그 푸른덩은 거의 몽고반점이 있어. 그러면서 여름바람 우리 집에 이제 복등이 하나 나왔다. 그때마다 이물이 제일 확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채색 채자 있게 저 찍힌 거 네. 채색 채자를 이름에다 붙여서 한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복동이가 이 하늘이 준 복 소식을 등짝에 갖고 놉니다. 그래갖고 엄청나고 한채는 실은 말하자면 우리 이쪽 지역에서 버섯 공장 버섯 개발하고 식품 개발하는 데서 히트를 쳤습니다만 IMF가 아고 글로 인해서 딱 한꺼번에 망해버렸지. 그 안 했더라면 우리 한치에 의해서 이쪽 지역 우리 집은 바로 아버지는 납북되셨지만 한치에서 큰 아까 여기 농사짓기랑 관련된 농업에 관한 새로운 붐이 일어났었어. 한치가 결국은 여기서 전라도 지역의 모든 버섯 느타리부터 시작했고 심지어 그 노루궁뎅이 버섯까지 한치가 개발해놓은 그 버섯 종류가 12가지, 13가지가 돼야 들어가. 그런데 그것이 다 IMF 때 돈 훑어가기로 해갖고 다 압류돼 가버리니까 다 망해버리지. 그 결국은 저 살라고 미국으로 도망갔었냐. 그때 한치가 나한테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형님 이 상황에서 형님 도장만 하나 찍어주면 형님 퇴직금이 담보가 됩니다. 형님 퇴직금 담보 가지면 내 기업이 안 나가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얼마냐면 내가 퇴직금 다 받아봤자 그때 몇 억이나 될까 말까 해. 3억이나 4억이나 될까 말까 하는데 그 버섯 공장 맨다는 거 얼마냐 하면 12억이나 20억인가 돼야. 그러니까 내가 월급 받아봤자 연금 받아봤자 눈 깜짝한테 넘어가보지. 그래서 내가 있는 대로는 다 털어서 너를 준다마는 우리 가족들 생명의 담보가 되어지는 연금마저 너한테 도장 찍어주라는 얘기는 그것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보증에서 가족 그 생존권이 보증의 담보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양해해라 할게. 형님 도장 안 찍어주면 나한테 다 넘어가지 어쩌고. 그러면 내가 도장 찍어준다고 안 넘어가냐? 그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한 교수 퇴직금 정도는 전체 에코에 비해서 제발 피어. 근데 너는 그놈이라도 하면 우선 잘하면 우선 피어겠다는 얘기만 더 쓰고 있지만 너로 말미암아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까지 다 죽어. 그러나 그것은 내 기본 원칙이야. 이것은 기본 가족 생존권은 너 좀 도와주기 위해서 넣는 거죠. 있는 대로 나 다 도와준다. 그 예금 통장 다 들어가고 도와주면서도 마지막에 있어서 우리 생명의 기초가 되어진 연금에 관한 보증은 거부했어. 아마 했더라고 다 넘어갔으면 다 알게 되었겠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도 생각해 보면서 그때 하도 그냥 제수 씨가 와서 승가시를 했기 때문에 내 제수 씨한테 한 얘기가 있어. 민주 내 얘기 방법 잘 들어봐라.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연금 받아갖고 적금 받아갖고 문제 있다고 할 때마다 제수 씨 와서 우는 소리 하면 내가 다 털라고 그랬어. 그래 오늘 하나 물어볼게. 제수 씨가 나한테 와서 가져간 돈 내가 제수 씨한테 털어줬던 돈이 몇 번 털어줬는지 기억나나? 정리해놨어? 안 해놨어. 다 잘 때면 다 죽여볼게. 총액은 얼마 정도 될 것인지 몇 번이나 된 것인지 알아? 예, 그것이 다 잘 되면 다 문제가 없어지죠. 그런 얘기를 어영경 넘어가지 마. 줄 때 주더라도 그 얼마쯤 된 것은 알고는 있어야지. 거기에는 준비는 않고 나중에 얘기만 나오면 덮어 씌우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제수씨가 충실한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해병 것이 아니야. 그 당신 집안이 흔들린 것은 옆에서 안 도와줘서 것처럼 설명하지 마. 근본적으로 대비하는 자세가 제수씨, 내가 보기 제수씨한테 지금 준비한 자세가 없어. 그 마지막 와서 혹통을 쳐버렸다고. 왜 시수형님이 저거? 그 인정적으로 갖고 그 순간순간 넘어가는 논리를 구상하지 말고 근본적인 자세를 어떻게 갖고 갚을 못 갚더라도 얼마 정도는 있는가는 기억으로 알고는 시작하니까. 자, 말로만 얼른 넘어가려고 그런 식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아무 말 못했거든. 그래서 나야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모르지만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는 이것이 갖고 있는 속에서 내한테 지고 있는 빚은 얼마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당황해서 나온 것을 가는 문제는 비록 실패해서 엎어져버릴지라도 꾸준히 평가를 하고 있어야 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기준을 시작하냐. 그거 이제 내가 환치한테 남았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형님 도장만 찍어주면 이 부분 넘긴단 말이에요. 시작되고 쓰지 마. 못 넘길 수도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 담보에 대해서 퇴직금 담보를 한다면 월급 담보는 거기다 넣으면 세 발을 피다. 기업 담보에 비해서. 거기다 언제든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기업 때문에 핑계내는 논리로만 써먹지만 그 대응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지금이야 어쨌든 간에 앞으로 대비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한 책임 분담에 관한 것들을 평가를 해갖고 평가하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내가 물어볼 때 언제든지 답변을 써야 돼. 알았냐? 예, 그렇지만 지는 무슨 지금 기업 망한 것만 생각하고 있지. 글로 인해서 싹 넘어가게 되니까 그래도 만약 그때 양지 있는 우리 형님이 도장 찍어갖고면 도장이 생겨서 재산 넘어가면 뭐예요? 우리 지금 말 것도 없지. 형님한테 가서 도장 찍으라고 하면 형님 도장 찍어줬나? 나한테는 그냥 정리가 있으니까 해라 함께 거치해줄 것 같던데. 그래서 이 전체가 가족이란다거나 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이런 데다가 기업담보에다 함부로 넣는 것이 아니다. 그 분야를 전공했던 것들은 내가 채권법에 있어서 담보물권법 내지 연대재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내 전공이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위험이 얼마나 퍼지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 공동체로 한다거나 자기 연관된 사람들이 한꺼번에 끌려다니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하더라. 그 관계 있었다고. 글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 좋았던 형제한 그 축제를 사귀고 6개월을 같이 지냈던 형제한도 그래 하면 재수가 삐쳐먹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이런 상황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대비하는 자세들이 적응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 나갔습니다만 지금 더 남아있으니까 드리자면 다시 말씀드린 160페이지부터서 보자면 출전 그 다음에 161페이지 넘어서 보자면 이때에 비로소 조선조 체제가 특히 그 후에 조선조 말기에 닥쳐가지고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조 초기에 161페이지 밑에 나온 대로 조선 경국전, 한국 정도전에 의해서 나오는 조선 경국전의 근본 뜻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말하자면 조선 왕조가 가지고 있었던 봉건 영주 체제 하에 있어서 봉건 체제와는 달리 조선 경국전이라고 하는 봉건 반대가 뭐죠? 군현제도제 공적 국가 제도로서 법체제로 대변화가 일어났던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와 같은 내용에 관한 것은 이 꾀져야 책인 것 같지만 조선 경국전 속에서는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선 경국전 속에서도 이와 같이 법제도 변화에 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설명하는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한국 유학자들 완전히 멋대로 지배하고 있던 성배교의 책 속에서도 이와 같은 법제도 변경에 관한 변화에 관한 것은 언급 하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뭘 의미해? 이 한국 강의를 해왔던 분들이 자기 한동안 그 문화를 알고 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제도 흐름 속에서 그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관심 갖고 자기 주장이 어떤 그 쟁점이
어떤 시대사적, 학문사적 입장에서 어떤 위치에 처한가를 관찰해야지. 그 문제는 관심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자면 적어도 이 책에 있어서 무등고전연구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속에서는 이와 같은 틈만 있으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제도들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접근하고 변화가 되고 고통을 하고 몸부림을 쳤던가 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면 알아되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것은 바로 160년에 나오는 삼봉정도전 조선 경국전에 관한 얘기가 성대교 책에는 하나도 없어. 조선 경국전에 관한 얘기를 내용도 설명도 못하고 있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유학이 있어서 경전에서 제일 최고 공을 느끼고 있는 성대교단 말이에요. 성대교 이론 속에서 조선 경국전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여러 가지 제도가 바꿔져 갖고 있었던 그 후에 특히 이제 제도가 봉급제도로 바꿔져 왔던 갑오경장 이후에 있어서 그걸 설명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뭘 의미하냐? 딱 부어지면 그 문제 갖고 지금 안 치고 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갖고 있는 큰 흐름이 법제사 내지 제도 흐름 속에서 찾아오고 있는 한 맥이라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점을 갖고 지금 같이 못하던 요새 주역 공부하면서 새로운 공부한다는 흐름들이 뭐다 있다고 얘기 들었어. 그럴 때마다 그 부분만 갖고 올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시대적인 맥 속에서 찾아오고 있는 변화가 흐름이 무엇인가를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주역이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가, 주역 설명 방법이 어떻게 바꿔질 건가, 주역을 구성하는 요인을 어떻게 보는 건가 한 것에 관한 문제들이 한 번쯤 추측이라도 상상이라도 한번 되어져야 학문이 발전이 한단 말이에요. 옛날 것만 갖고 탁 먹어갖고 가지고 하고 있는 하는 그것은 옛날 것 갖고 굴림을 하고 있는 것이 되지만 새로운 시대에 중국 자격이 못 따르는 것이 못 알아야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와 같은 체제들은 특히 임난 후에 있어서 엄청난 자격을 받았지만 그 후에 있어서 1893 즉 다시 말하면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1900이니까 20세기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여기에 관한 것들이 제도하고 흐름하고 변화를 항상 관련시켜서 말한 자리라도 보는 견해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만약 그런 문제에 관한 옆에 학문하고 관련된 것을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꼭 서양 사상을 배척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로 조화가 필요하다. 그 말 하나 써놓고 어영부영해갖고 새로운 뭐 선거처럼 쓰고 있는 광창 산하에서 나왔던 모든 글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연결돼서 고쳐내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자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여기서 특히 이 무등고전연구회에서 나왔던 책의 속에서는 이 제도들이 그 다음에 시대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바꿔져 가는 것들을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은 적어도 임진난 이후에 162페이지 거기서 10줄 봤죠. 임진난 전후에서부터서는 바로 말하자면 국가가 주는 녹봉 제도가 봉급 제도들이 점점 칠물 제도에서 바로 무엇으로 바뀌냐 그러면 화폐적 방법으로 바꿔져 갔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에 있어서 칠물 지배가 통합이 화폐 지배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 다음에 1863년 갑오경장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제 서구식 자본주의에 의한 시장경제 체제가 화폐적 시장경제로 바꿔집니다. 이 대목을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국 자본주의사 연구라고 하는 책을 혹시 이거 누가 쓴지 기억은가? 김주현 선생의 동생인 김준보 선생이 전남대 총장 하셨던 분입니다. 고려대학 대학원장 하셨던 분이에요. 영암 출신 김준보 선생이 한국 자본주의사 연구라고 하는 책을 1, 2, 3, 4권을 썼습니다. 이 책이 말하면 현대 지금 격동기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일제 침략 후에 그 다음에 서양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화폐 경제가 들어오고 그 문제를 설명했던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저서 중에서 김준보 한국 자본주의사 연구 3권, 1, 2, 3권 이것이야말로 그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경제사적 업적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만 꼭 인용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근대화라고 하는 개념이 김준보에 의해서 정립이 됩니다. 모두 근대화의 특징이 뭐야? 우리 민주 안가 보자. 근대화가 무엇이었어? 틀려도 말해봐. 그래야 고쳐봐. 근대화, 박 선생님. 네. 김준보 선생님 설명하자면 근대화가 뭐예요? 와, 근대화는 바로 3.1운동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네. 근대화 개념 뭐예요? 민의봉이라는 개념이 제도 이론으로 아니면 경제 이론으로 사상 이론으로 싹 바꿔졌던 것이 근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대라고 하는 개념은 아무리 고상한 소리를 해도 왕이 중심이 아니라 밑바닥에 있는 민이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민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책, 방향, 성격, 역사 판단은 내린다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근대화 개념은 언제부터 우리 근대화를 볼 것이냐. 거기서 이제 김준보에 의해서 주장되어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도 아주 핵심 부분이니까 알아주셔야 해요. 모두 근대화 시점 언제로 가야 올 것이냐. 한국 근대화 언제 볼 것이냐. 거기다 보니까 감옥경장에서부터 본다. 옛날 이몽군란에서부터 임진란에서 보자. 아니면 누가 얘기했던 신학운동을 했던 수원선 개성에서부터 보자. 수없이 많은 문제가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세종대왕에서부터 보자까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준보 선생이 주장되었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핵심 뭐냐. 민주주의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다 하는 얘기를 선포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박 선생님,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선포한 것이 언제요? 명기할 때 이제 네? 민내 방본이라 봉보라야 방령이라 그때부터 이제 언제? 맹자 때 민이본이라는 소리가 민본이가 나왔잖아요. 아니 맹자가 주장했다고 그동안 아닐게. 그런데 지금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인이다. 한 백성이 주인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라고 우리가 주인이라고 주장했던 시점이 언제냐 말이야. 한국 사회에서. 3.1절 3.1절이요. 1919년이요. 19년에 일본한테 나라 뺏기고도 오늘은 조선 독립부가 조선의 자유민주를 선언하라고 선언했던 1919년 3.1운동이요. 예. 보니까 중국이 20분들 못된 것들이 나라 하나 다 뺏겨갖고 직자하게 뜯어 맞으면서 일본 놈들한테 거기 오기로 우리가 주인이 시키더라! 너가 나가! 뜯어 맞으면서 한단 말이야.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소문이 기타가 보고 있다가 정신이 파딱 난 것이 조선 놈들은 우리보다 저 피차하게 뜯어 맞으면서 우리가 주인이 시키더라 나가! 라고 한뒤 가다도 엄청나게 덩치고 목도 있고 벚꽃 있고 한 놈들이 우리는 뭐냐. 그래서 정신 차려야 한다고 나왔던 것이 1919년 3.1운동 다음에 5.4운동이라고 한 것이 나오죠. 예. 5.4운동 보고 나서 조선 사람들 째까는 것들은 두드려 맞으면서 우리가 주의시키다 나가라고 한뒤 우리가 가다보다 20이나 덩치 큰 놈들이 말하지 않는 모두가 있으면 어쩔 것이냐. 모두 가만히 있으면 자존심 내가 뭐냐. 나서야 어디서 나섰구나. 지금 여기 와서 청도 북경 집어먹으러 온 놈들 그 중에서 열강 중에서 센 놈들 건드는 땀남게 제일 그 중에서 오는 중에 야간 놈 새끼들 쫓아내보자. 거기서 중국 침략 세력으로 들어왔던 열강 중에서 제일 야간 놈 뭐예요? 독일. 네? 독일 놈이요. 삐루. 독일 놈들 거기 이제 청도 칭따오에 가서 이제 수장 싸우면서 이제 지기도 잡아가 풀어들어와. 그놈들한테 야 이 새끼들아 니 잘못하면 술집 다 부지런을 할게. 그렇게 아니 우리 근대하자고 자르라고 협력을 하고 들어왔지. 네가 네 침략을 온 것이 아니야. 우리는 중국이 근대화하기 위해서 독립과 협력을 국제협력을 주장하는 5.4운동을 지지한다. 그래갖고 5.4운동을 지지선을 제일 먼저 청도에서 맥주법 공장 부지런도 함께 제일 먼저 지지한 놈들이 청도에 들어왔던 독일 놈들이 독일에 의해서 청도가 맥주공장이 지지하게 되 5.4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야간 놈부터 이제 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 뭐예요? 마카오 취재, 홍콩 취재. 그래 차례차례 쫓아보니까 외세들에서는 러시아도 좀 말해서 나가시키더라. 그렇게 글로 인해서 남은 놈이 누구 남냐 하면 적당하게 제스처가 안 나타나는
미국 한번 합쳐져고 영국도 꽁꽁지 내려갖고 우리는 이게 침략을 안 게 해당 투자할게 그래갖고 결국은 마지막에 저 포르투갈 그다음에 스페인 그다음에 이 프랑스 그다음에 해남도에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손들어 오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나온 놈들이 영국도 우리는 가만히 조금만 먹고 홍콩만 먹고 가만히 있을게 다가 그래가 결국 일본 놈하고 마지막에 러시아도 우리는 국경선 안 뒀게 일본 놈하고 이제 중국 마지막에 붙게 된 것이 아까 말하자면 제일 처음에 청도에서 독일놈들 몰아내기 시작했던 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쬐깐에도 5억이 불려갖고 세계에다 소문내기는 아주 상당한 처음 시작이죠. 그러니까 인도 타고원이 뭐라고 했어요. 쬐깐 나라지만은 동방에서는 제일 당당하게 정신력을 갖고 횃불을 든 나라가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냥 보자면 이런 뜻을 보자면 여기 흐름이 바꿔지게 된 속에는 아까 말한 이와 같은 차례차례 변화한 것인데 그 중에 핵심 부분은 뭐냐? 적어도 한국에서 조선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주인이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내세워졌던 것이 3.1운동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맹자 이 얘기는 이율적으로 훌륭하지만은 그 주인이 치기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 그 맹자님 이래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고 백성들이 중국노를 거기에 지고나 비교도 안 되는 깨끗한 것들이 일본한테 죽이려면 죽여봐 새끼들아 우리가 주인있게 했던 내용이 바로 말하자면 한반도에서 3.1운동이 일어났던 사실이 중심이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3.1운동과 관련해서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3.1운동 후에 터져갖고 그 뻘을 받아고 만들어진 것이 1919년 그해 1920년 3.1운동 후에 광주에서 광주 고등보통학교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20년 후에 20년 다음에 20년이 맨날이 20년부터 시작하고 21년하고 29년 광주에서 대대로 터져갖고 우리가 주인이여 이제 국민이 우리가 주인이가 아니라 학생이 우리가 주인이여 터진 것이 광주 학생 사건이죠. 이렇게 맥락으로 보자면 광주 학생 사건이나 3.1운동이나 3.1운동에 의해서 광주 고보를 창설한 거나 이와 같은 맥락들 구체적으로 연결시킨 작업을 역사에 관련해서 고찰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19년 다시 말하는 근대화, 다시 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주장을 민에 의해서 주장이 되어졌던 처음 사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 맥을 알아야 거기다 옷을 입히고 뻥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1919년 3.1운동이 20년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광주에서 광주 고등보통학교라고 하는 학생에 의한 민간에 의한 사립학교가 만들어졌던 사실과 연기를 했고 그놈이 딱 9년 만에 10년 만에 광주에서 학생 독립운동 학생 사건도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맥락을 연결시켜서 구체적인 실천체제로 연결시킨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보자면 구체적인 작업을 안 하고 평분만 해보면 안 되니까 이걸 연결시킨 작업을 해놓고 보면 그런 것들을 싹 정리하는 작업을 해서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한테 대들다가 계양방죽에 얼음 속에 접혀갖고 거기서 얼음 속에 깨비켜갖고 넣었다 뺐다 해갖고 얼음 죽은 사람 6명입니다. 그것이 제2차 학생 사건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결시켜가면서 현실적 입장을 하면서 실사구시해가는 공부를 해왔단 말이죠. 그런 것을 얼마나 터전하고 만들어가고 싶은데 누가 어디가 있을까? 그래 우리 여기서라도 조금만 그 공부하는 모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야 제가 이제 어느 생각기에 작년 겨울에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되면 적어도 한 5년은 살 것 같아. 그동안에는 저거 우리가 가야 할 아까 구체적인 실사무시에 나가는 접근 방법이요. 그것을 같이 한번 연구해가 들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좀 잔소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 잔소리 많이 한 것 같지만 이것은 경몽여결을 근거로 해갖고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과제에 관한 방향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실은 말하자면 자기 선배들 그 오기 쓰레기 선배들 기질을 제일 많이 닮았던 후배님 한 분 고상은 이제 머리 하나 희게져갖고 노인태가 날라온데 특히 나는 그 자네 모습을 보면서 3.1운동 때
여러분 말 길어진다면 3.1운동 때 이쪽에서 제일 광주 쪽에 제일 역할을 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양한묵 씨요. 양한묵 씨는 그 이름 갖고 묻히고 실제 여기서 현장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두들 맞고 감옥살이 오고 왔던 양반이 누구냐 그러면 그 후에 그 양반 아들이 대성약품 만들었죠. 네, 대성약. 대성약품 만든 대성약품 누굽니까? 저기 최기영 씨. 최기영 씨 아버지가 누구죠? 최한영. 최한영 씨. 최기영 씨. 한영. 한영이는 동생이고 최기영 씨가 아니요. 최한영. 저랑은 이형을 최한영옹이 바로 이쪽에서 그 최정치 아버지라고 말이요. 아니야 아버지 아니요. 여기 아버지 아니요. 근데 최한영옹이 광주 보이지 않게 그때 젊어서 그 양반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동시선언문 인쇄해갖고 뿌리고 다니는 역할하다가 감옥살이 한 양반이에요. 근데 우리 동기들이 최창록이라고 있는데 에? 우리 동기들이 최창록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부라고 본 것 같던데 그 양반이. 그래 하여튼 나는 이제 그쪽 최한영옹의 동생이 여동생이 내 친구 아버지 옆뒤에서 금성당 약방을 썼던 김규익 씨라고 계세요. 그 양반이 내 친구 아버지예요. 그 양반이 내가 아버지처럼 내가 모셨으면 그래서 그 집 식구들하고 마음이 들어갔고 거기를 통해서 가장 대성약품과 관련된 최한영옹 집안은 광주 최씨, 탐지 최씨가 사실상 밑거름하면서 모든 악역을 다 하고 뜯어맞고 살았다는 사실을 내가 그로부터 다 들었어요. 그 최기영, 최이정, 영자 학렬이 그 최한영 씨가 제일 큰 장형이요. 아버지가 아니라 그 무게가 이제 아까 누가 그 어른의 이름은 몰라 이게 없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고 싶어서 그때 최한영옹이 그 상황 속에서 그때는 젊은이였지만 전체 관체제 내지 정보관리 쪽에 있어서 제일 어른이었다는 얘기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최한영옹의 큰아들이 여기 코른방이가 만들었던 최일출 씨라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화순 쪽에서 약 음식점 하고 있지 과자 공장하고 그거가 그냥 순자예요. 그런 내용까지를 내가 알아서 말씀드려서 적어도 우리는 3.1운동에 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백성들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뛰어다녔던 양반이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그 정리해가지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한테다가 자서한테 그것이 교육의 자료로 넘겨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 3.1운동 완수했다! 그러 가서는 우리가 헛공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존경하는 최한영 그 양반이 뭐가 보이는지 그분이 그런 상황 속 고생하셨던 분이 바로 5.18 났을 때 학생들 뚜 잡아 나갈 때 가서 대부분한테 가서 그 양반이 담판했지 않아요. 못 다치게 하고. 근데 원체 그분이 꺾어놓은 분이고 애국자고 그러니까 그 노인 잡아다가 감옥사를 못 보냈지 않아요. 그 양반이 계엄군들한테다 학생 때리지 마라, 죽이지 마라. 소호하셨던 분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최한영 저도 그 양반한테 유별나게 사랑을 좀 받았던 적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3.1운동 때 여기서 현장에서 뛰었던 최한영을 비롯한 우리 광주를 중심으로 했던 탐진제치와의 공로 이것들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때 광주에서 모았던 사람들이 3.1운동 때 모았던 사람들이 1920년에 5월 1일 날에 광주에서 바로 호남은행이라고 하는 민족은행을 만듭니다. 그 5월 10일 날에 광주고등보통학교 기성회를 만듭니다. 그 내용이 커져갖고 바로 5월 10일 날 만들었던 것이 원인이 돼서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일고 창학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1920년에 터진 것이 9년 되었고 29년 네.
11월 3일 날 네. 학생 독립운동이라고는 내용이 돼갖고 엄청난 내용으로 터져갖고 광주에서 만세가 일어났죠. 그게 관한 1년 과정은 내가 또 그때 공부를 좀 해놨어. 알아. 기인들은 싹 한번 글로 한번 쓰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9년 내 그날 1929년 학생사건 터진 날은 한 말만 드릴게요. 그날은 이미 일본은 조선 침략이 성공했다고 해갖고 광주에서 뇌꽃추가 6만 6천 대기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축하한다고 그래갖고 조선총독부에서 전국에 있는 기자들 광주에 보내갖고 광주 수잔치 여기로 광주 요정이 싹 그냥 순집잔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들고 있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 흐름에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이 뭐냐면 일부 기념사 앞에 앉아 계신 여기 써 있는 그 화순 영감 있지? 누구? 송홍 선생입니까? 에? 송홍 선생님? 송홍. 어? 송홍 선생 아니에요? 야, 귀가 안 들려. 송홍. 송홍. 송홍을 어쨌든 또 송홍이 아니라 송인이라고 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 그건 송홍이라고 써졌어요. 그 양반이 학생들 모아놓고 온천에게 이직을 한다는데 볼 수 있냐? 한번 당해보자. 그래갖고 애들 불러갖고 요정에서 제 6시 반에 만복고 잔치를 하고 그날 5시부터 모아라. 그래갖고 시내에서 뜯어갖고 만세하고 국기도 대보고 이거 보겠죠. 그러니까 술집에 있어 이제 밥 먹고 술 먹으려고 왔다가 갔다가 경찰들이 기마대가 와 뜯어빼. 그놈은 사진 기자들이 전국에 와서 늙고 치고 이제 시민정책 성공했다고 와서 사람들이 사진 찍어갖고 전국에 보내버려요. 그것이 전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해외까지 외국까지 나가버려요.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누이꽃이 6만석 성공 기념 술 먹으려고 하는데 광주 고고생들이 만세를 갖고 때려부터 해갖고 거기 터져서 결국 미국 러시아 어디까지 다 일본까지 전 세계에 퍼져갖고 학생이 일본놈 밑에서 독립운동했던 것이 터진 것이라고. 글로 인해서 터졌던 것이 바로 말하자면 이제 운인이요. 소홍 선생이 호가 운인. 운인 송홍 선생님. 운인 소홍 선생에 의해서 네. 주장됐던 학생들이 이제 싹 퍼져갖고 만세불렀다고. 그렇게 운인은 이제 잡혀갖고 뜯어맞고 나중에 학교 쫓겨나버지. 근데 그랬던 결과가 오늘날에 와서 그 다음에 그것이 말하자면 유명한 광주 학생 사건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국민항쟁, 민권항쟁 학생 사건 내지만 사회부와 연결되어진 모든 운동은 정신적 기준이 바로 학생에 의해서 우리 시대의 흐름을 내세운 방향으로 매진된 것이라고 했죠. 이런 점에서 이게 엄청난 일인데 실을 말하는 그런 문제를 내가 동창장 때 안 짰는가? 근데 연구를 하려고 보면 그놈을 딴 데로 벌려버려. 전부 다 돈 있는 사람들 지주대에 왔던 것을 벌려버려. KBS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실은 KBS에서는 이제 더 철저하게 그 다음에 광주 고보를 창설하기로 했던 50명 유지에 관한 내용들이 철저히 조사돼야 한단 말이오. 네. 다 없어 자료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죽어야 앞으로 우리 민족 독립적 정신이 우리보다 20배가 더 큰 중국들 앞에서 우리보다 더 큰 강한 미국하고 일본하고 짜갖고 우리한테 압력을 가하고 끝없이 주장했던 정신을 우리가 정비해 나가야 되고 그 정신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뭐냐. 광주 고부까지 지금 한 가지 알아줘야 돼. 광주 고부 팔아먹으려고. 광주 고부 팔아먹으려는 사람 누구야? 시장하고 짜가지고 광주 고부를 딱 광주 고부는 불화해보고 팔아보고 그 땅은 염주동 체육관 있는데 보병학교 뻑뻑 기어다니는 훈련장이야. 그 5만 평에다가 광주 고보 전신 서중학교 7 여고에서 나 독립운동 갔던 상징적인 전남역 웃고녀 그 다음에 스피아 이쪽 관련된 독립운동과 관련된 것들 싹 모아갖고 염도 5만 평 보병학교 뻑뻑 기어다니는 훈련장에다가 그 독립운동과 관련된 학교 다 모아보고 그 땅들은 지금 팔아갖고 시에서 땅 장사 해먹으려고 그 누구 그러냐 누구를 말하면 안 되지만 당시에 서중 출신 고보 출신인 동창 회장하고 개똥 같은 그 돈 요새 소나무 한 대 갖고 2천만 원씩인가 5천만 원씩 받은 분 그 사람하고
또 그 다음에 그 후에 시장사라고 다 짜갖고 해서 그 땅들 팔아갖고 그 돈 갖고 지금 시속행기로 거기다 말로는 남쪽 그다가 영주동 지역에다가 서울 사람들이 경기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남쪽으로 옮긴 것처럼 우리도 뭐 그건 뭔 변이다. 그런 거짓말을 장난을 쳐갖고 해놓고 그다음 뭐예요? 이 일을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냐? 전남대학 교수였던 저만남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 진원진께 안 된다! 그래서 반대해갖고 그 땅을 못 팔아갖고 우리가 결국 못 왔다. 그래갖고 내가 아주 맞아 죽게 만들고 욕 스니하게 돼갖고 그 얘기를 했거든. 그날 속으로는 독립운동 진원지를 팔아갖고 돈 펑구라고 하는 식도로 짜갖고 그 신분을 보고 있는 사람이 동창이냐 됐었냐? 그 얘기 내가 뜻해 뭐라고. 그 양반 생존에 계시죠? 안모 씨? 에? 안모 씨. 아니 그 소리 하지 마시자. 안 챙기는 거. 이런 상황들 이만들이 생각하자면 실현 생각하자면 피투기들이 그것을 우리들은 몰라요. 그 교수님이 써놔야 하는구만.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은 그 흐름들에 힘들어갖고 오래 갔던 사람 다시 침파 지주 운동을 했던 사람 터전이 바로 여기다 어떻게 말이야. 뭐 볼라면 깨끗이 많아. 저 강조 학생 날은 KBS라 방송을 해야 관계가 아니라 그걸 선전하는 야 얘기야.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갔을게. 아, 그 무슨 그거는 모르지. 도로 망치 맞아버렸어. 응? 여러분들 이 식으로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국민 의식교육 시켜야 할 교육 과정이 있어야 해. 그 역할을 실은 이기는 담당이 제일 좋은 사람 누구냐 하면 독립 정도 되는 이 기질 가지만 한지 수산자 수습이 지금 할 수 있지? 이좀 그 정신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이야. 그 정신을 여기서도 만들어가자. 여기서 좀 자네가 그 유림 빠지만 달고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달고 심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제가 우리 족순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도반인데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억지소리를 써가면서 수업을 하는 내 의도는 뭐예요? 독립이 가슴에 자존심 상하게나 콕콕 찌르려고 한 얘기가 없네. 이 얘기는 의도적으로 한 얘기야. 제가보다 모르는 얘기 아니요. 그 네? 교수님이 써놔야 그놈 문거에서 자, 그래서 얘기하지. 이제 그러면서 미안하고 하고 이제 정답 하려고 할게. 오늘 이 정도 떨고 그 양반 시간이 쫄개들은 되었습니다만은 날 처음 그래요. 예? 그 양반 쫄개들은 날 자. 처음. 아이. 그만 끝내겠답니다. 차렷 인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양반 쫄개들이 테러를 못 치게. 전혀